우리들은 태어난 후 여러 번에 걸쳐서 소아마비,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10종 이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왔습니다. 백신은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여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그 질병에 저항하는 후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의약품입니다. 인간이 백신의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430년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는 당시에 이미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실현한 최초의 흔적은 10세기경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백신을 사용한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는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어린아이에게 접종하고 6주 후에 제너는 이 어린이에게 천연두 환자의 물집과 여러 분비물을 다시 접종하였지만 천연두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개월간 실험을 반복해도 천연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제너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800년 정약용의 마괴회통에서 천연두에 대한 첫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학에 대한 탄압 때문에 보급이 되지 못하다가 1879년이 되어서야 지석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두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석영은 스승을 통해 종두귀감이라는 종두법에 관한 책을 구해 읽은 뒤 1885년에는 종두신서를 지어 종두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접종 방법을 국내에 알리는 등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880년경 본격적으로 백신을 사용한 파스테르는 이 실험실에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주사하니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 닭들에게는 활성이 강력한 균을 감염시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균을 약하게 만든 후 실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파스테르는 약해진 병균을 백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파스테르 이후 백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백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DNA 백신으로 기존의 백신들이 병균을 죽이거나 독성을 약화시킨 것과 달리 병균의 DNA를 백신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과일 형태로 만들어진 먹는 백신도 있으며 주사에 맞지 않고 피부에 바르거나 붙여서 효과를 내는 백신이 다음으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후천성 면역의 기억은 이전에 인체에 침범했던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하여 미래에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면 이에 대해 더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기억 T 림프구와 기억 B 림프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백신은 이런 기억 작용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하여 병원성은 없지만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면 우리 몸은 가벼운 증상 혹은 질병에 대한 증상이 없이도 병원체에 대한 기억 림프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개개인의 면역성은 백신 접종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면역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집단 면역이 중요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내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유용하게 사용된 예시 중 하나는 소아마비 백신입니다. 이완성 마비 또는 경직성 마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소아마비는 예방접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200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종식되었습니다. 더불어 치명률이 30%로 높은 천연두 역시 백신을 통하여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박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3.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제작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사스코비드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전파는 비말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잠복기는 1일부터 14일이라고 하며 평균적으로는 4일부터 7일이라고 한다. 증상으로는 발열, 건태감,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가래, 인후통, 두통, 백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난다고 한다. 치명률은 연령, 면역 능력에 따라 상이하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데, 기존의 방법이 병원체를 주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 코로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 백신은 DNA와 RNA를 사용하여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전자 백신의 이점은 병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백신은 약화된 병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병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때 면역력이 약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또한 백신을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약해진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해야 하여 정보가 있는 바이러스라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정보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라면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유전자 백신의 경우 유전 물질만 복제하면 되므로 PCR 유전 물질 증폭 기법을 사용하면 수개월 내로 백신 제작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백신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하면서 백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 중이며, 이 중 제넥신은 이미 임상실험까지 진행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제넥신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임상실험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 모더나는 초기 임상실험에서 환자 모두에게 항체를 형성하는 데에 성공해 7월 중 제3상 임상실험에 돌입하였습니다. 3상 임상실험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약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과할 시 제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보다 먼저 3상 임상실험에 돌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은 세계 최초로 3상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 AZD1222는 임상 1상서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화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앞장서는 여러 나라들의 백신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속도를 높일 경우 2021년에는 백신 개발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을 하고 있기에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